안녕하세요. 네, LMS 유심 보존학에 대해서 그런 김민정입니다. 자, 국시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키워드별로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항상 어느 수업 때나 말씀드리지만 책의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저는 필요 없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는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고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를 잘 정리해 놓은 요약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자료집은 이제 제가 미리 LMS 센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자료니까 불법으로 누군가에게 공유하거나 이러면 이제 안 되신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복 재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복 재료의 요구 조건. 자, 여기는 뭐 빼놓을 게 없어서 그냥 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색별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수복 재료의 요구 조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천천히 읽어보면 말이 되나 안 되나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수복 재료의 요구 조건 신미성, 미적으로 이뻐야겠죠. 앞니하는데 레진하는데 색깔이 안 이뻐 봐요. 톤이 안 맞거나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열 전도성이 낮아야 된다. 자, 열 전도성이라는 것은 열을 빨리 올려주고 빨리 식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열 전도성이 재료가 높으면 자, 우리 보존치료 자체는 치수에 이제 신경치료가 뭐 되어 있는 치아들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면, 자, 레진인데 열 전도성이 높아요. 막 급격하게 막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치수 다 아파서 죽겠죠. 자, 당연히 열 전도성도 낮아야 된다. 세 번째, 화학적 안정성. 자, 화학적 안정성이 없으면 입안에서 큰일 나겠죠. 자, 그리고 형태나 체적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물이 지나가든 침이 지나가든 씹든 뭘 뜯고 맛보고 즐기든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자, 열 및 전기 도체, 불량 도체.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열 전도성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자, 요거 통하지 않아야 된다. 열도 통하지 않고 전기도 통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간혹 요 단어가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틀리지 않게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죠. 자, 전기 통하면 입안에서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경조직, 연조직에 무해해야 되고, 변색 부식에 저항이 최대한 돼야 되고, 색조가 안정돼야 되고, 와동벽에 착 하고 붙어야 되고, 타액이 용해되면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마모, 경도, 열, 팽창 개수, 요런 말들이 좀 어려워서 요런 거를 좀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강도와 경도를 지녀서 저자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수복재료 요구 조건, 요 문제는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1번 키워드를 넘어가고요. 자, 수복재료의 요구 조건.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치수 생활력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자, 이 치수 생활력 검사를 어떻게 하냐를 보는데, 첫 번째 세 가지의 검사가 있습니다. 온도 검사, 전기 치수, 그 다음에 와동 형성, 이렇게 세 가지 검사가 있는데, 자, 온도 검사라는 거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냉자극과 열자극을 가하는데, 보통 치과에서는 냉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치수액에 가해서 이 치수액에 반응이 있나 없나를 보는데, 자, 이제 온열 검사는 사실은 이제 치과에서 잘 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냉검사로 주로 많이 치과에서 작용을 하는데, 얼음이나 찬 공기, 에어로 진행을 하죠. 특히 얼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를 이제 얼려서 진행을 하는데, 자, 반응을 하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생활력을 가짐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아, 싫어요, 안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아, 뭔가 느껴지면 생활력이 있다. 아, 이 치수는 살아있다라는 건데, 얼음을 댔는데도, 이 치아는,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거 뭐 됐어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뭘로 본다? 우리가 괴사로 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치아는 타진이라든지 두드리면 막 아프다라든지, 자, 이런 데도 많이 불편한 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치수 검사. 치수에 전기를 가해서 그에 대한 치수를, 생활력을, 반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건데, 자, 요거는 기계에서 뭐 양성이면 치수가 생활력이 있고, 음성은 치수가 계산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전기를 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와동 형성 검사는 마지막 최후의, 자, 1번과 2번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럼 마지막에 최후의 보류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의 와동을 마취를 하지 않고, 마취 없이 치아의 와동을 살짝 파가지고 이제 이때 치아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이때 뭐 이제 조금씩 파서 파보는데, 범랑질 상아지 이렇게 파보면서 상아질부터 조금 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충치를 제가 교정치료 때문에 제거를 해봤거든요. 근심면에. 요렇게 있어서 이제 충치 치료해야 되는 근심면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취는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살짝 제거할 때 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해서 이 와동 판 부분에 이제 떼우기 전에 익스플로러를 한번 꽉 찔러봤는데 진짜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너무 시렸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와동 형성 검사를 이럴 때 할 수 있구나. 제 몸으로 솔선수범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력을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최후의 보류의 검사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가 시려요 라고 하는 순간이 되면 이건 바로 멈추셔야 되는 치료법이고, 이건 최후의 보류다. 1번, 2번 했을 때 안 됐을 때 하는 치료법이고, 자, 이게 치수 생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에 이제 앞에 더 있었겠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는 자, 와동 형성 순서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형 설정이라든지 저항 형태, 유지 형태, 그리고 여기 형태 형성 있죠. 여기 3, 4, 5번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와동 형성을 할 때 순서가 보통 우리가 이제 뭐를 치아에 구멍을 판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마취하고 우리가 이제 러버댐 계속 했기 때문에 러버댐을 장착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깊이를 설정을 하죠. 자, 파절되기 쉬운 범랑질을 제거를 하고 이제 어쨌든 충치가 먹은 범랑질을 제거를 하고 문제되기 쉬운 부분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3번째 키워드 저항 형태 형성입니다. 자, 이 저항 형태는 어떤 걸 저항하냐? 교합력을 이겨내는 저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교합력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평한 무슨 모양? 박스 모양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때 박스 모양을 제작을 할 때 옆에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모양을 제작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도록 우리가 파야 된다라는 거죠. 저항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아질의 지지를 받게 와동의 외벽을 확장을 제한한다라는 거는, 자, 여기 너무 많이, 자, 이렇게까지 깎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다 와다닥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썩지 않는 한 와동을 만들어줄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 상아질의 치아의 두께를 유지를 해야지, 야, 내가 이거 박스 모양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요렇게까지 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깨질 수 있는 치질은 항상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다? 저항 형태의 형성. 누구를? 교합력을 이기기 위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 히읗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지 형태. 자, 말 그대로 얘는 얼마나 이 보존 수복물이 유지될 수 있게 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만들 때 박스처럼 만드는데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어서 빠지지 않게 설정하는 게 유지 형태. 그래서 요건 좀 쉽습니다. 자, 편의 형태. 자, 여기도 쉬워요. 시술 부위가 조작이 잘 되도록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일자, 여기 유지 형태 모양 보시면 여기 평평하게 일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우리가 뱀 모양처럼 막 얘를 이쁘게 내가 미적 감각을 살려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술 부위가 편할 수 있게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수술복이 잘 되도록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편의 형태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제일 내용이 많은 게 뭘까요? 당연히 3번이죠. 그래서 우리 3번의 내용을 좀 잘 체크해두고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리고요. 자, 편의 형태까지 형성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우식 상하지를 다 제거를 하고, 범랑질 벽과 변연의 마무리를 하고, 와동을 세척을 하면서 와동을 형성을 하는 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사진이 약간 깨졌는데 블랙의 와동에 의한 분류가 이렇게 있는데 사진 올라갈 때, 제 거는 이렇지만 자료 올라갈 때는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열심히 이렇게 그렸는데, 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1급, 자, 보존의 블랙, 그 다음에 보철의 케네디, 그 다음에 교정의 앵글, 이렇게 3대장이 국가고시 무조건 나오시는 나와가지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동의 분류. 자,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모든 치아에 여기 교환면, 현면 또는 설면. 그래서 한 면에 와동이 생겼을 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면과 설면에 살짝 넘어간 경우, 인전면 아니고 현면과 설면에 살짝 넘어간 경우도 뭐라고 본다? 1급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한 면에 있을 때는 1급인데 현면과 설면에 살짝 넘어간 경우에도 우리가 뭐다? 1급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자, 2급 같은 경우는 인전면으로 넘어갔을 때 2급이잖아요. 인전면이죠. 이응. 네. 사실은 1급도 1급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2급. 자, 그래서 인전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2급이다. 제 2급도 여기 1면인지 아니면 2면인지에 따라서 상관은 없지만 인전면으로 넘어간 부분은 뭐다? 2급 와동이다 라고 보고요. 이건 어디서만 보냐? 구치부에서만 봅니다. 구치부, 전치부는 아니고요. 자, 전치부는 또 따로 분류해놨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놓으셨는지 우리 블랙 선생님께서. 자, 전치부에서 인전면은 3급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이때는 절단면이 포함되지가 않고, 자, 4급에서는 전치부인데 절단연이 포함된 인전면 와동을 요렇게 썬 거, 절단이 포함된 인전면 요렇게 와동이 4급이다 라는 거고요. 자, 5급은 옆에서 보는 것처럼 뭐다? 치경측, 치경부에 있는 것을 나타난다. 그래서 5치사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치경부에 있는 거, 요거를 5급이라고 합니다. 자, 6급은 교두에 아니면 절단연, 전치부의 절단연 자체, 절단연 자체 이렇게 있는 것은 6급인데 보통 우리가 6급을 만나기는 크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5급까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5급 설면이나 치은의 치경부, 치경측 3분의 1분에 위치한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해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19년도부터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3회에서 4회 이상 나왔던 문제들이고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외우시든가 아니면 글을 잘 외우시든가 해서 저는 일단은 시각화를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드려서 그림을 외우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블랙에 의한 와동의 분류는 무조건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1급 와동, 구치부 교환면, 구치부 협설, 그리고 2급, 3급, 4급, 5급, 6급 제가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꼭 요거는 우리가 꼭 외워야 된다라는 거. 모의고사에도 단골 손님이세요. 그래서 그림을 외우든 글을 외우든 하셔야 되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천천히 글을 읽어보면 그림을 생각하면
글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와동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일단 풀 때 1, 2, 3, 4, 5번 있잖아요. 3번까지 잘 읽다가 3번에 글자 하나 뭔가 틀렸는데 얘가 답인 줄 알고 답을 탁 체크해요. 4번, 5번 안 읽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잘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면 바꾸지 마시고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랑 문제와 키워드를 보는 능력을, 눈을 많이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 문제를 끝까지 읽는 그 포기하지 않는 나의 마음, 이게 굉장히 국가고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문제씩을 2번에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보는 습관, 그리고 정확하게 천천히 읽는 습관, 그것을 한 번만 풀더라도, 그것만 잘하더라도 틀리는 문제가 확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어중뛰게 읽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시험 볼 때 우리 다들 느껴보잖아요. 그렇죠? 자, 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자, 버는 사실은 이 특징, 버의 기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형태, 모양이 어떻다. 이 모양으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을 하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25분짜리라서 조금 제가 약간 말이 빠른 느낌이 있어요. 짧은 시간 내 많은 양을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이 살짝 빠릅니다. 제가 지금 밤이 급해요. 더 많은 걸 드리려고. 자, 버는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사용 목적이라 재질은 따로 하지 않고 형태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형태, 구형, 라운드 버, 역 원추형 버, 이게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다 그려놨죠. 이렇게 역 원추형 버, 그 다음에 배형, 우리가 서양 배에 닮았다서 배형, 평형 열구, 똑바르게 생겨서 평형 열구형, 첨형 열구형, 이렇게 해서 5가지 형태의 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 구형은 말 그대로 동그란 라운드 버고요. 자, 이때 쓰는 거 우식 와동, 구형이니까 우식 와동, 동그란 와동을 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어 상아질 제거를 한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외우셔야 되고, 자, 역 원추형 버. 자, 보통 우리가 역 원추형 제일 많이 쓰는 게 330번 버가 있잖아요, 임상에서. 자, 아말감 와동 형태 유지를 할 때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이때 처마 언더컷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나오는 이 처마 언더컷을 만들어준다 라는 거. 처마 형성, 요 첨와 요런 단어들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배형, 배 모양으로 얘도 아말감 와동을 위한 형성이죠. 그래서 역 원추형, 배형, 아말감 와동을 위해서 만들어줄 때 썼다. 자, 평형 열구형, 평평한 원통형으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와동의 수정이나 정리. 자, 와동의 수정이나 정리. 그리고 첨형 열구형 버는 인내의 수복을 위한 와동 형성. 이렇게 해서 요 포인트들을 잘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해드린 거, 요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의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요런 키워드들을 눈에 잘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버댐 우리가 했는데, 자, 러버댐에 장착이 필요한 기구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크게 보면은 러버댐 시트, 러버댐 프레임, 제가 한국말로 다 옆에 써놓은 게 어떤 단어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프레임, 견인기, 그 다음에 러버댐 클램프, 고정기, 러버댐 천공기, 러버댐 펀치. 자, 그 다음에 러버댐 고정기 또는 겸자, 뭐 이렇게, 러버댐 고정기, 겸자, 이렇게 러버댐 네킹. 이런 건 이제 생략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실, 이렇게 7가지가 있다. 그래서 특히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또 있기 때문에 2개 다 알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친절하게 이게 옆에 영어로도 나오는데, 우리가 또 읽다 보면은 영어가 읽기 싫어져, 이렇게 글이. 그래서 꼼꼼하게 항상 문제를 읽는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옆에 이런 부분은 따로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자, 장착 방법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오는 순서는, 자, 이거 다음에 이루어질 과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접촉 검사. 우리가 치실로 접촉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러버댐을 뚫습니다. 치식에 맞춰서 천공 뻥 하고 뚫었죠. 그 다음에 윤활제 적용을 하는데, 자, 요거는 사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게 자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정기. 여기 뭐죠? 러버댐? 클램프였죠. 클램프의 선택과 시적. 처음에 치아에 먼저 맞춰보고, 그 다음에 러버댐을 장착하고 러버댐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큰 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더 자세하게 나온 데도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큰 틀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이제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격벽법의 목적,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실된 외벽을 대신을 하고, 이게 제일 큰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와동에 분류했을 때 어느 와동? 2급 와동, 인접면을 이렇게 인접면이 넓게 없어진 2급 와동에 이 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실된 외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거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해부학적 외형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치아의 접촉점을, 컨택이라는 접촉점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기구에 도달이 어려운 인접면 조각을 문지르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끈한 상태로 우리가 이 격벽이 대신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소성 수복제가 치음벽 밑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벽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 때 가벽 만들잖아요. 먼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물질 같은 거 우리가 지나다니는 통로에 방해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벽을 잘 채워줘야지 우리가 공사할 때 이제 건물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치아에도 이렇게 2급 와동일 때는 격벽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일 주된 목적은 외벽을 대신 상실된 외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9번 이장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이장제가 나와요. 이장제. 자, 이장제는 두 가지의 이장제가 있는데, 자, 얘는 예를 들면 약간 우리가 여자들 치면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면 메이크업 비비크림 바르기 전에 컨실러 피부를 보호해주고 아예 잡티를 가려주는 컨실러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컨실러. 그러면 우리가 치수를 보호하고 치아 상아지를 조금 보호해주는 자, 이런 거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티, 내 얼굴에 있는 잡티를 보호해주는 자, 이장제, 이 컨실러 같은 건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용액과 현타액이 있습니다. 자, 용액 이장제, 현타액 이장제.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용액은 와동 바니쉬, 현타액 이장제는 수산화칼슘. 그래서 요 시험에는 요 부분이 나왔어요. 요 수산화칼슘. 요 뒤에 수산화칼슘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단어가 친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용액 이장제 하다가 아마 25분 칼같이 끝날 것 같은데, 자, 용액 이장제 목적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상하세관의 말단. 자, 상하세관이 있으면 여기 세관의 말단을 이렇게 폐쇄해주는 역할을 하고 치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치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죠. 자, 두 번째는 미세 노출. 수복물과 이렇게 수복물을 떼우면 이 수복물과 치아 사이에 미세 노출을 감소를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 아말감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말감의 착색을 방지를 합니다. 제일 큰 역할이죠. 그래서 이 목적, 요거만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자, 방법은 그냥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이제 보존학 시간에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요거 잘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현탁의 기장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산화 칼슘. 자, 여기는 이제 2차 시로 오겠습니다.